여러분, 아파트 3채 이상 사는 것보다 모텔 한 개 사는 게 더 많은 돈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제가 개발했던 매장 중에 어떤 곳은 월 매출을 3억 원 이상 내고 있고요, 운영 순이익을 1억 원 이상 가져가고 있는 수박부동산입니다. 2년 만에 매각 차익을 약 한 18억 원 정도 남기고 이 부동산을 엑시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 부동산 투자를 안정적으로 랜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모든 노하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텔은 이재경.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슐랭 가이드의 이재경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한번 해소시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투자를 관심이 있어 하시거나 또는 투자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결과물에 있어가지고 내가 건드려보지 못했던 모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 제가 개발했던 사례를 가지고 와서 내 돈 얼마가 들어가면은 이 정도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께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아파트 투자가 쉽고 아파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할까요? 첫 번째로는 이 금융적인 제도가 정말 안정적으로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매물들이 이 시장에 존재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1억 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도 있고요, 또는 내 돈은 거의 안 들여가지고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을 하는 방식도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 투자 정말 안정적이고 좋지만은 우리 2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이 정책적으로 아파트 투기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매도 심리 또는 매수 심리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투자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적정한 시점에 아파트를 엑시트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세입자가 주는 월세보다 내가 내는 이자가 더 큰 이런 현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 아파트 투자에 조금 실증을 느끼고 좀 흥미를 잃어가는 단계에서 다음 단계의 부동산을 점점점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물론 이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파트만 하시는 것도 아니실 거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부동산을 하실 텐데요. 이런 많은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도 이 모텔 부동산 투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바로 이 모텔 부동산 투자는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첫 번째는 운용 수익이 뛰어나다는 점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높은 매출이 나옵니다. 한 달에 매출을 1억 원 이상 번다고 여러분들 상상이나 한번 해보셨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모텔 숙박 부동산은 우습게 1억 원의 매출이 나오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 조건으로는 어느 정도의 객실수도 보유를 해야 될 거고요, 또는 어느 정도의 마케팅을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깔리겠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운영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모텔 부동산 투자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모텔 부동산 투자는 안정적인 높은 현금 흐름 매출이 나오게 되면은 은행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환 대출을 하게 되면서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식도 있고요, 또는 다음에 이 부동산을 엑시트하기 위해서 이거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네? 부동산의 원가를 올리고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수한 투자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실제로 제가 개발한 이 3개의 현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고 현재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 순이익이 남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개발해서 정말 지금 높은 만족도를 이루고 계신 투자자분들에게 제안했던 이 부동산들 여러분들께 가감없이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전 아시죠? 유성온천이라는 지역에 대한 명소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대전 유성구가 예전부터 숙박 부동산이 굉장히 많았던 좀 유흥지구였어요. 근데 이 부동산 지역이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텔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에 정말 괜찮은 매물들을 하나 찾게 된 거예요. 매매 금액으로는 27억 5천만 원 정도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객실수로는 35호실이 되고요, 대지 면적은 한 14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평당 거래액으로 쳤을 때는 1960만 원 정도에 나오는 평당 거래액이 나오고 있고요, 이 주변의 시세는 이미 한 3천만 원 이상 실거래가 찍히고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매매가가 27억 5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비를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여러분들이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부동산 이제 사게 되면 어떤 비용이 붙나요? 취득세가 붙죠. 4.6%에 플러스 보통 중개인 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0.9%, 뭐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 내릴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사업비를 감안했을 때 약 29억 500만 원 정도가 이 부동산 관련된 직접비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굉장히 썩어 있었어요. 뭐 방치된 지 한 4, 5년 되는 건물 여러분들 들어가시면은 뭐 악취에다가 폐기물에다가 중간중간에 노숙자들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쓰레기들 갖다 놓고 이런 거 철거하고 이제 리모델링 해야 될 거잖아요. 리모델링 관련된 비용으로만 약 10억 원 정도를 지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신탁 보수, 그리고 이 공사 기간 동안의 이자, 그리고 기타 우리 이제 잡비들 이런 것도 포함했을 때 약 6천만 원, 9천만 원으로 구성을 해가지고요. 총 사업비가 필요한 금액은 약 41억 3,500만 원입니다. 여러분 27억 5천만 원의 부동산을 사기는 했지만 총 공사비나 매매 관련된 비용 합했을 때 약 41억 3,500만 원이 비용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생각보다 조금 많이 쓰긴 하죠. 그런데 제가 이 자금의 세팅을 어떻게 했냐 하게 봤을 때 27억 5천의 매매가였던 만큼 저는 27억 5천만 원을 전체 금액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약 한 66% 정도가 대출 구성으로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한 34% 정도는 필요한 현금이 됩니다. 14억 원 정도가 현금이 되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14억 원 정도의 현금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리모델링까지 할 수 있는 자금의 세팅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물건을 살 때 저는 예상 매출을 어느 정도 생각했냐면 약간 8천만 원 정도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5개월 정도 공사를 하고 오픈을 딱 하게 됐을 때 주변에 숙박 부동산이 제가 살 때보다 더 많이 없어진 거예요. 실제로 공급이 너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24년도 지금 매출은 약 1억 원 이상이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억 원 정도의 매출을 벌게 되면 뭐 인건비 떼고 그다음에 광고비 떼고 수수료 내고 했을 때 월 한 3천에서 3,5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금융이자 제외했을 때, 그리고 부가세 내기 전 금액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부동산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숙박 부동산이고요. 객실수로 쳤을 때는 38객실 정도가 됩니다. 21년도 말에 제가 이 부동산을 계약을 하고요. 22년도 한 여름 전에 이 부동산을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약 28억 원 정도입니다. 취득록세를 포함하게 되면 약 29억 5,800만 원 정도가 이 부동산 관련된 비용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공사비 11억 5천만 원 정도를 사용하게 됐고요. 금융비나 기타 잡비를 합쳤을 때 약 6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합해서 총 사업비는 42억 4,9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28억 원 정도의 부동산 샀는데 약 42억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 같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숙박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감정 가액보다 더 저렴하게 매매를 하셨다고 하면은 지역별로 그리고 어느 정도 리모델링 하냐에 따라가서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거진 다 매매가액 정도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28억 원 정도로 부동산을 매매를 했지만 28억 원으로 총 대출을 받았고요. 이게 전체 사업비의 약 66%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제가 나머지 필요한 14억 5천만 원 정도를 에쿼티 비중으로 조달을 구성을 해가지고요. 42억 5천만 원의 자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은 객실수도 좀 더 많고 비슷하게 숙박 공급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 보니까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1억 2천만 원의 판매 매출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를 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에 있는 숙박시설이고요. 객실수는 32객실 정도가 됩니다. 23년도 정도에 제가 매입을 하게 됐고요. 24년도에 리모델링을 완료한 이후에 오픈을 하게 됐는데요. 토지 면적은 약 210평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미 주변에 막 개발도 되고 있고 모텔도 조금 없어지고 있고 토지 가격이 좀 올라가가지고 평균적인 시세가 한 2천만 원 정도 이상 나오는 그런 동네에 평당 1,400만 원 정말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을 한 케이스입니다. 총 매매 가액은 31억 원인데요. 취득세나 중개보수비 합치게 됐을 때 약 32억 7천 정도가 들어가게 됐고요. 공사비는 제가 13억 원 정도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금융비나 기타 잡비들, 공과금들 이렇게 합치게 되면 46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은 제가 매매 가액만큼 대출을 받았어요. 약 31억 원 정도 대출을 받고요. 필요한 에코티는 약 15억 원 정도로 세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한 5개월 정도의 공사를 거친 후에 감도 높은 호텔로 오픈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매출 지금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약 9천만 원 이상 매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9천만 원 정도 매출을 벌었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 매출이 이익이 남을까라고 봤을 때 여기도 비슷하게 약 3천만 원부터 약 3,500만 원 정도 구간으로 수익금이 남고 있습니다. 우리 어느 직장인 정도의 수준의 연봉을 약 15억 원 정도 투자를 했을 때 벌 수 있는 이런 안정적인 프로젝트들이 바로 이 숙박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숙박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모든 부동산의 전제 조건은 매매 가액을 저렴하게 가져오고 좋은 위치에 있는 부동산을 가져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금액들 또는 토지나 이 건물을 바라봤을 때 책정이 되는 감정 가액보다는 최소 10% 15% 이상은
저렴하게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렴하게 부동산을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우수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모텔을 매입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모텔을 잘 만들어내는 것들, 그리고 그 지역에 알맞은 전략으로 운영을 하는 것까지 이런 삼박자가 다 갖춰져야지만 여러분들의 숙박부동산 투자는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정말 나도 모텔 부동산 투자하고 싶어, 나한테도 좋은 물건 추천해줘, 제가 하단에 고정 댓글을 남겨두는 이 설문지가 있어요. 이 설문지에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상황을 기재해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모텔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적극적인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